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뤄보려고요. 지금 미국 정치가 엄청나게 몸살 중이에요. 그런데 이 몸살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고귀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 가치를 둘러싼, 이념을 둘러싼 그런 종류의 아주 대판 싸움이 붙은 거거든요. 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제 있었던 폭탄 배달, 폭탄으로 보이는 물건의 배달, 정확히 표현하면 아직 폭탄인지 아닌지는 안 까봤으니까 모르고 그 사건에 빗대서 이걸 이제부터는 전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내전 중인 거죠. 그 미국 내전을 오늘 한번 더 터보죠. 자료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번 주 들어서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보다 하루 늦으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힐러리, 오바마, 그다음에 소로스, 그 왜 큰 부자 있죠? 그 저기 뭐 헤지펀드 운영하고 우리나라에도 아마 IMF 때 들어와서 10조 안팎 해 먹었을 거예요. 소로스, CNN. 그다음에 미국의 하원 의원, 흑인 하원 의원 여자 있습니다. 맥신 워터스. 여기에 폭탄 소포가 배달됐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파이프 안에 이게 이제 저걸로 찍은 건데 저기 그 엑스레이로 어떤 기폭 장치 비슷하게 보이는 걸 넣고 스위치 비슷한 걸 보이는 걸 넣고 안에 가루를 채워 넣은 이런 물질이 소포 배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도대체 이거가 배달된 어떤 사람들한테 이게 배달됐나를 한번 살펴보죠. 여기 이제 한 명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죠. 2016년 대통령 선거에 나와가지고 트럼프한테 진 다음에 2017년 작년 가을에 아마 이맘때였나 10월 달인가 한국에 와서 추미애랑 쎄쎄쎄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더불어민주당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한 모습을 연출했는지 지금도 그것도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진 여자가 이건 이제 오바마하고 2012년 당시에 러시아 대통령이었던 메드베프입니다. 러시아가 대통령이 중임을 금지해요. 그래서 이 푸틴이 오바마한테 한 텀 줬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명한 장면이죠. 이게 마이크가 꺼졌다고 생각하고 푸틴이 오바마가 딱 메드베프 손을 잡고 뭐라 그랬냐면, 야, 이번 대선이 내 평생 마지막 대선이야. 내가 지금 선거 때문에 러시아를 많이 닦아세우고 공격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 끝나면 내가 러시아에 잘해줄게. 이 말을 푸틴한테도 전해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마이크 꺼진 줄 알고 말을 했는데 마이크 타고 다 나갔다고요. 이건 사실은 탄핵감입니다. 요새 언론사들이, 미국 언론사들이, 메이저 언론사들이 트럼프 공격하듯이 공격하면 이건 탄핵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여기 왜 소로스한테 왜 폭탄이 배달돼? 라고 이제 말할 사람이 있는데 이 소로스는 그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헝가리에 있다가 저기서 그 헝가리 아마 공산계였을 거예요. 헝가리 공산당이었다가 나치에 끌려가서 나치 캠프에서 죽을 뻔했죠. 그리고 이제 아들인데 소로스인데 얼굴이 사람 얼굴이 아니네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엄청나게 맞았다 풀어진 얼굴이에요. 보톡스 같은 거. 뭔지 모르겠는데 이 소로스가 미국 안에서 이 급진화된 민주당 풀뿌리 조직 혹은 급진화된 풀뿌리 조직에 돈을 많이 대요. 어마어마하게 돼요. 막 몇천억씩 돼요, 돈을. 이 소로스가 그래서 이쪽의 대부입니다. 그쪽 돈줄에. 그러니까 급진화되어 있는 풀뿌리 조직들에. 좀 이상하죠. 그리고 이제 CNN에 폭탄이 배달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폭탄 배달된 사람들이에요.
배달이 됐는데 그 배달될 때의 그러니까 수취자가 CNN 뭐 사장 이게 아니라 그 존 브래넌이라고 오바마 때 CIA 국장 하던 사람이에요. 얼굴도 좀 너무 흉악하죠. 존 브래넌한테 CNN 그에 자주 출연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로 배달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흑인 아주머니가 아주 그 대책이 없는 아주머니인데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당선됐죠. 그 이름이 그러니까 맥신 워터스. 근데 이 사람이 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면 그 이제 민주당의 풀뿌리 조직, 민주당 성향의 풀뿌리 조직들이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무지하게 과격해져 있어요, 요새. 그 풀뿌리 조직에 대고서 공화당 정치인들을 공격해라라고 막 선동질을 했다고요. 이 풀뿌리 조직에 대고 풀뿌리 사람들한테 따라다니면서 공격해라. 그래서 실제로 공화당 하원 의원인가 상원 의원 집에 권총이 배달된 권총인가 뭐 이렇게 폭탄물이 배달된 적도 있고 그건 그렇게 크게 안 났었는데 살해 위협이 간 적도 있고요. 실제로 사람들이 때리고 그래서 행패를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뭐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따라붙고 이거는 뭐 다반사 있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행태를 이 흑인 여자 하원 의원이 부채질했다고요. 선동하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협박이 여자한테 좀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여자가 좀 조용해졌는데 그러나 이런 식의 극단적인 행태를 부채질한 그 주요 원흉 중에 한 명입니다. 오리지널 소스 중에. 그러니까 이 5군데의 폭탄이 배달된 거예요. 근데 한 명 한 명이 다 사연이 있는 거죠. 그러나 아직 불확실한 게 있어요. 우선 첫째, 이게 진짜 폭탄인지 모조 폭탄인지 오늘 이 시점까지 제가 지금 목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 오후 6시경에 이걸 녹화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점까지 이게 진짜 폭탄인지 모조 폭탄인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이걸 했는지도 밝혀진 바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게 자작극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1933년에 나치가 집권한 해죠. 집권하자마자 조금 있다가 이 독일의 국회의사당이 이렇게 불이 났어요. 라이히슈타그라 그래요. 독일은 국회의사당을. 라이히슈타그 방화 사건인데 이 사건을 두고 아직도 설이 많거든요. 이게 공산당의 작품이냐 아니면 나치의 자작극이냐. 그런데 결과는 독일 공산당의 몰락을 가속화시켰어요. 나치는 그게 공산당의 작품이라고 선전을 했고 그 선전에 바탕을 해서 독일 공산당을 몰락시켰습니다. 자, 요번에 미국의 폭탄 배달에 대해서는 이미 시비가 시작됐죠. 이렇게. 그래서 트럼프, 펜스, 클린턴 이런 정치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좀 이런 식의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은 절대로 쓰면 안 된다. 이런 이구동성으로 규탄이 됐는데 CNN의 제프 주커라고 CNN 월드와이드의 사장이에요. 여기는 아주 이상한 말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다 트럼프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커의 말에 의하면 백악관에는 트럼프나 백악관이 미디어, 언론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에 대해서 전혀 백악관 사람들은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트럼프와 백악관 대변인이 반드시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그 말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 알아야만 한다. 아직까지는 자기들이 이렇게 언론을 공격하는 사나운 말을 하면 그게 무슨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아주
한 수 점잖게 가르치려고 들었어요. 제가 이 CNN, 이게 CNN PR이라는 그 트위터 계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트위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붙어 있나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과장 안 하고 열의 9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요. CNN 보고. 야, 인마 니들이 트럼프 등장한 이후로 등장할 때부터 거짓말 해온 거는 뭐냐. 그럼 너희들 말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지 네가 한번 고민해봐라. 이런 얘기가 엄청 많아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그 CNN 트위터에 대해서 댓글에 붙은 딱 사진이에요.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히틀러와 힐러리 클린턴을 딱 비교를 해서 얘기한 거예요. 히틀러가 1939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이긴 다음에야 평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힐러리 클린턴이요. 이 공화당 사람들한테 대해서 신변에 위협을 가하고 행패를 부리는 이 민주당 과격파, 민주당 지지 과격파, 민초들의 행태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하원과 상원을 장악한 이후에야 인간에 대한 예의나 문명에 관해서 말할 수 있다. 더 공격해라 이 소리예요. 힐러리가 그런 말 했다니까요. 최근에. 문장 구조가 똑같아요. 히틀러가 한 말이랑. We shall only talk about peace when we have won the war. 힐러리는 We will only talk about civility when we won the House and the Senate. 똑같잖아요. 문장 구조도. 이거를 딱 걸어놓고서 이 두 개의 사진을 걸어놓고 그 트위터리안이 그 CNN에다가 답글에 너 임마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임마 민주당이 저기 뭐야 그 과격 민초 조직들 막 불지르고 거기다 펌프질 해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거야. 이러고서 CNN 치받아 놨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CNN PR입니다. 골뱅이 CNN PR을 가서 보시면 그 트위터 스레드를 보면 이 CNN 회장 주커의 말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이 많아요. 이거 다 미디어가 자초한 일이야, 임마, 니들이. 그리고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불질러서 벌어진 일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CNN이 얼마나 황당한 짓을 해왔냐. 이거 민주당도 비슷해요. 그 CNN의 그 CNN 투나잇 쇼의 진행자인가 될 거예요. 던 레몬 같은 사람이 이런 극단적 극좌 성향 운동을 옹호해 왔다고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안티파, 그러니까 반파시스트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운동권들이 요새는 그 말 잘 안 쓰는데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대한민국 그 제도권, 정부 이쪽에 대해서 파쇼라고 불렀었거든요. 파쇼 정부라고 불렀었다고요. 파시즘이라고. 이게 상대방을 파시즘으로 규정하는 게 이게 공산주의자 수법이에요. 안티파 애들이 쓰는 깃발이 1930년대에 독일 애들이 썼던 깃발이랑 똑같아요. 안티파 깃발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살벌하잖아요. 이 구호 한번 보세요. 구호. 제가 여기 구호를 보시면 트럼프도 없고 그 다음에 No Wall이라는 건 트럼프가 지금 추진해온 국경장벽도 없고 No USA로 미국도 없애야 된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예요. 이러고서 주장한다니까 얘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 옷 입은 거 보세요. 저 민노총 시위대는 저리 가란데 통진당이나 이게 얘들 그 옷이에요. 그 저기 뭐야 그 옷 입은 거 한번 보세요. 시커먼 거 해갖고 시커먼 저기 뭐야 복면 두르고 이러고서 이게 미국에서 있는 시위대 무슨 사진이랄까요? 무슨 뭐 베네수엘라도 아니고 어디 뭐 다른 데도 아니고 미국이에요. 이 얼굴 한번들 보세요. 이 분위기. 이게 지금 살벌하거든요. 이러고서도 지금 까불고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미국의 민주당을 떠받치고 있는 민초 조직 분위기가 이래요, 요새.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미국이 민주당이 맛이 간 거죠. 완전히 맛이 간 상태예요. 이게 이 분위기 보시면은 이게 무슨 좀비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잖아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몽둥이 돌고 우르르르 몰려달리면서 휘슬 불면은 연락되면은 그냥 순식간에 모여가지고 몇십 명 모여서 공화당 그 의원이나 그 이런 사람들 공격하고 이지매하고 따라다니면서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한 거죠. 이런 상황을 CNN의 간판 앵커가 옹호해 왔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주커가 그런 말 하니까 야, 인마 니들이 한 짓 생각해봐, 인마. 그런 식의 행동이 요번에 폭탄 사건 같은 걸 일으킨 거야. 라는 그런 트위터 반박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거기다 이제 미국이 그 PC의 천국이죠. 안 믿어지실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망명하려면요.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동성애자나 혹은 트랜스인데 성전환자인데 박해받고 있다를 증명하면 망명이 받아들여져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올해 여러 번 있었어요. 이런 케이스가. 그 중에 하나가 올해 5월 달에 멕시코에서 미립국해서 망명을 신청을 한 록사나 헤르난데즈 같은 이게 트랜스거든요. 이 사람. 트랜스라고요. 예, 생김새 보면 남자 생김새잖아요. 선이 굵직굵직해서. 근데 망명 신청을 해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수용소 안에서 미국 내에 있는 수용소 안에서 숨졌어요. 올해 5월 달에. 그거 가지고 또 이 PC 좌파들 엄청나게 시위하고 우려먹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려면 트랜스 남자 같으면 여자로 성전환 수술한 다음에 한국 안에서 트랜스로서 박해받고 있고 이지매받고 있다를 증명하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꽤 높아요. 혹은 한국에서 동성애자로서 열심히 그 동성 섹스를 즐기시다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탄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망명했을 때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미국이 많이 망가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버몬트에 이번에 민주당 주지사로 나온 주지사 후보죠. 크리스틴 할퀘스트. 이 사람은 트랜스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게 이제 민주당이 완전히 그런 물로 돌아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엔 이게 클린턴 때 시작을 했고 오바마 때 무지하게 심각해진 것 같아요. 이런 추세가. 그런데 이렇게 이제 민주당이 이런 지경에 가 있어서 이런 난잡한 싸움이 벌어졌는데 트럼프가 운이 좀 닿았어요. 이번 중간선거에서. 원래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이기기가 어려워요.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 인기가 많이 높질 않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지율이 계속 40%대거든요. 요새도 40%대예요. 요새 조금 올라갔는데 올라가도 여전히 40% 후반대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 트럼프가 근데 운이 좀 닿았고 요번에 그 왜 연방 대법원 판사의 카바너를 지명했잖아요. 근데 이 카바너를 지명을 했는데 이거를 민주당이 죽이려고 카바너를 그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여자 대학 교수가 튀어나와서 자기가 카바너랑 고등학교 때 같이 학교에 다녔는데 카바너가 35년 전 고등학생 17살 때 파티장에서 자기를 강간하려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미투를 울부짖고 튀어나왔어요. 근데 장소랑 시간이 확정이 못 돼요. 특정이 못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벌어진 파티였고 며칠 날 벌어진 파티였다가 특정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주장된 여자가 본인은 나는 전혀 기억 못한다. 카바노가 누군지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그 실체성이 없는 주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 대학 교수란 여자는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누렸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후원금만 한 6, 70만 달러 모금했으니까 거의 10억 가까이 모금했고요. 또 출판 계약을 하게 되면 한 10억 가까이 돈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이 막 벌어지니까 이 공화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격분해서 집결했어요. 특히 이 복도들이 카바노 임명에 반대하는 복도들이 이제 그 미 상원 국회의사당을 쳐들어가고 미 연방법원을 쳐들어가서 막 난동을 부리고 농성을 하고 이러니까 미국에서 그런 일 없었거든요. 이제까지는 이 공화당 지지자들이 격분을 한 거죠. 이 인격살인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이번에 굉장히 좋은 선거,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 쪽, 트럼프 쪽에 엄청난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화당 지지자들의 격분과 집결을 긁어 모았기 때문에 물론 민주당 쪽이나 여성 쪽도 많이 격분하고 뭐 이랬을 수 있어요. 그 이제 그 신문이 워낙에 언론이 워낙에 개판으로 지져놓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쪽이 일단 단단하게 단결해 버리면은 이건 승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이익을 많이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운이 왔죠. 트럼프가 왜 그러냐면 뭐 우리 신문에도 가끔 보도가 됩니다마는 그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그냥 밀고 올라가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5,000명, 7,000명씩 줄줄이 줄 서가지고 과테말라서부터 과테말라 관통을 해갖고 멕시코 이게 지금 과테말라인데 이게 멕시코고 과테말라를 관통해서 멕시코까지 해서 이제 미국 국경 쪽으로 점점 올라오고 있다고요. 지금 이게. 이걸 카라반이라 그러는데 카라반은 종종 있었어요. 그전에도. 근데 이번 카라반이 규모가 가장 크고 맹렬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매일 보도가 되고 매 순간 보도가 되니까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일종의 침공이 벌어진 거야. 침공이. 이게 얼마나 이 살벌한 그 광경들이냐면 이런 거요. 아니 이렇게 이제 멕시코로 관통해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멕시코 경찰이 이거를 막는다 그래서 막는 척 하다가 또 뒤로 빼고 막는 척 하다 뒤로 빼고 해서 점점 미국 국경 쪽으로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막 그 국토 방위군 동원, 주 방위군 동원한다 그러고 군인 동원한다 그러고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미국 사람 일반적인 미국 사람이요. 미국 없어져야 돼. 다 미국 국경도 없애버려야 되고 오고 싶은 사람은 다 오게 만들어야 돼. 이런 종류의 급진적 과격 또라이가 아닌 일반적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불안한 상황이냐고요. 그리고 이게 트럼프가 말해온 불법 이민 단속이나 트럼프가 말해온 국경 장벽이 그게 맞는 소리였구나. 그런데 왜 이민법 강화를 거부하고 있고 국경 장벽에 대해서 예산 배정을 방해하고 있는 민주당은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이야? 이런 이제 여론이 들끓게 되죠. 매일 벌어지고 있는, 매일 보도되고 있는 일이니까. 요번에 굉장히 큰 규모가 올라오고 있어요. 한 6천 정도 돼요. 6천 정도. 그러니까 지금 장난이 아니죠.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살벌하냐면 이게 지금 무슨 광경이냐면요. 아까 보셨지만 과테말라를 거쳐가지고 멕시코를 거쳐서 지금 미국 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과테말라에서부터 왔다고요. 이 과테말라랑 멕시코를 그 국경을 이루는 강물 다리에서 막았거든요. 막으니까 그 강 아래로 보트 타고서 또 건너오고 있는 광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막 6천, 7천 명이 건너오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황당한 거죠. 이거 그러면 국경에다가 기관총 걸고 쏠 수도 없고 민간인들이니까. 그럼 이제 한 명씩 다 잡아갖고 이제 그
구금시설에 넣어서 그 다음에 판사가 다 들어보고 너는 미국에 들어올 자격 없어 돌려보내고 그게 한 명당 37,000불 들어요. 그러니까 4만 불 잡고 만약에 5천 명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2억 달러 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2,400억. 그러니까 미국 유권자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냐고요. 이 상황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멕시코하고 과테말라 사이에 국경 다리에서 이제 멕시코 쪽에서 못 건너오게 막으니까 그 다리 위에 사람들 몰려 있는 풍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이렇게 되니까 이때까지 그러면 트럼프의 이민 정책, 이민 단속 정책을 비판을 해오고 그거를 그렇게 단속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오고 이민을 풀어줘야 된다라고 주장해온 민주당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요. 이 상황 벌어지면. 몇 프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11월 6일 중간선거는 이게 원래 트럼프나 공화당이 이기기가 어려운 선거인데 특징이 뭐냐면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경제가 호황이고 사실상 완전 고용이고 임금이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인기는 약세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대에서 놀고 있었다고요. 쭉. 조금 40% 후반대로 좀 좋아지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여전히 무슨 그게 크게 아주 인기 있는 대통령이 아니라고요. 트럼프가. 한편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져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운이 닿아서 그런지 카바너 인격살인에 대한 공분이 널리 퍼져 있어요. 그리고 야 민주당 지지자들이 너무 과격하고 저질이 됐다. 이제 이런 느낌들을 사람들이 많이 갖게 됐어요. 카바너 인격살인 때. 그다음 두 번째는 카라반 사태, 카라반 침공에 대한 위기의식이 최근 며칠 사이에 엄청 높아졌고 그래서 이런 일이 지금 이 카라반 침공 사건은 11월 6일 직전까지 가거든요. 이거 아직 미국 국경에 도달 안 했기 때문에 또 미국 국경에 도달해도 너희 못 건너와라고 문 닫아 걸면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들어오겠다고 이제 난리 부릴 거 아니에요. 그럼 체포해 갖고 구금실에 넣죠. 구금시설에 넣은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하겠냐고요. 구금시설에 넣은 다음에는 구금시설에 넣고 나서는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얘가 어떤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거가 아마 그 굉장히 핫 이슈로 11월 6일 중간선거가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거 미국 정치가 이거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구나 이걸 좀 볼 수가 있죠. 미국 정치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오적과의 내전이에요. 다섯 도둑, 다섯 적과의 내전인데 이 다섯 도둑 혹은 다섯 적이 뭐냐? 하나가 이제 PC 좌파죠. 그러니까 PC라고 하면은 이제 정치 위선 완장질이죠. Political Correctness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젠더, 트랜스, 성소수자, 무슨 인종적 소수자, 인권, 복지, 분배 이런 거 입 바른 소리, 달콤한 소리 잔뜩 떠들어 가지고 사람들 얼레벌레 엮는 그런 움직임을 PC라 그러죠. PC라는 건 이제 정치적 정도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올바른 입장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너는 정치적으로 그릇된 입장이야 하고 상대방을 악 혹은 오류라고 몰고 자기를 선 혹은 정도라고 주장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극단 좌파죠. 아까 보셨던 안티파 그리고 아까 보셨던 소로스가 돈을 많이 지르는 데가 있어요. 이게 이게 Congress of American Progressive인가 뭐 그래요. 미국 진보주의자 연합인가 그래요. CAP. 여기 소로스 엄청 돈 질러요. 수백억 단위 이상씩.
이것도 굉장히 그 왼쪽으로 가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DSA, Democratic Socialist of America. 그러니까 미국 민주사회주의자 연합. 여기도 엄청나게 극단화돼 있어요. 이런 극단 좌파들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PC 글로벌리즘이죠. 이 글로벌리즘은 첫째 미국을 약화시키죠. 예를 들면 형사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뭐 그 사건을 가져가야 되고 거기서 결정에 따라야 된다. 근데 그 사건이란 건 뭐냐? 미국의 관타나모 수용소 운영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야, 국제사법재판소 가는 게 무슨 문제 있어? 그러지만 국제사법재판소에 예를 들면 검찰총장이란 여자는 감비아, 우리 저기 강경화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는 그 감비아, 아프리카의 아주 위대한 국가 감비아 출신의 흑인 무슬림이죠. 그런데 유학을 무려 나이지리아로 가셔서 법학을 전공하신 세계적 석학입니다. 나이지리아 석학.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학력이나 그런 질과 상관없이 영어를 잘하니까 유럽의 관료사회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처신을 잘하셔서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 ICC,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그러니까 수석 검사, 다시 말하면 검찰총장이 됐는데 이런 사람들은 입만 뻥끗하면 미국의 관타나모라든지 CIA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기소할 것을 검토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을 약화시키는 거죠. 이런 데 굴복하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국을 옹호해요. 얼마나 교묘하게 옹호하는지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에 어젠가 나온 글을 보면 황당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미중 전쟁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국민투표해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이 글을 쓴 사람은 듣보잡이 아니에요. 홀만 젠킨스라고 아시아 월스트리트저널의 홍콩 그 책임자를 했던 사람이고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오랫동안 그 칼럼을 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뭐 이 정도 급의 사람도 이런 글을 써요. 근데 글의 내용을 보면 더 황당한 게 그러니까 중국의 이번에 펜스 부통령이 지적한 그런 중국의 문제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그다음에 미국 지적재산권을 스파이질하거나 약탈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남사군도 같은데 또 한반도 같은 데서 군사도발을 일삼고 있다. 뭐 이런 문제를 다 인정을 해. 인정을 해놓고 그런데 그걸 왜 트럼프가 자기 혼자 지 맘대로 하냐 이거예요. 이 정도 일 벌리려면 국민투표해야 된다 이거예요.